네, 반갑습니다. 2023년 미술계열 진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에 근무 중이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해마다 160명의 학생들이 미술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얻은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들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1장은 미술계열 입시의 이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1, 2학년 학생들 처음 미술을 시작하는 친구들, 실기학원 중심으로 시작하는 미술과 비실기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부상권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핵심일 것이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수시 원서 6개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정보 가져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정시 지원 전략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계열 입시의 이해라고 하면 입시 미술 학원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미술 학생들이 미술 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술 학원에서 시작하는 미술 입시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술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원 첫 상담 가셨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미술을 한다고 하면 미술 학원부터 가는 게 첫 시작인데요. 아마 빠른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입시 학원을 가셨을 거고 조금 늦은 친구들은 고1, 2학년부터 미술을 시작을 할 겁니다. 어머니들 입시 언제 하셨는지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거기서 하신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보통 상담을 하러 가면 10명 중 9명은 저희 아이 인서울 하고 싶어요.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요. 그리고 디자인 학과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요때 하는 상담은 사실 첫 상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학생의 내신도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실기 학원을 처음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기력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아마 학원 다니면 인서울 가능해요라는 답변을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실기학원에 가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학원을 안 다녀도 인서울은 가능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기 위주 전형을 염두에 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의 실기 능력을 정확히 알아야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학원을 다니고 나서 가장 중요한 때는 학원을 수강한 3, 4개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실기에 재능이 있는지 실기 위주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상, 중, 하 중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강 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흘러야지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냥 인서울 대학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확인하셔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림을 배우는 속도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입니다. 우리 옛말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하는데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그리는 아이일수록 빨리 배우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입시는 사실 줄 세우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10명 중에 몇 번째로 잘 그리냐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지만 10번째 중에서 8, 9번째로 그림을 그린다면 좋은 대학에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악하셔야 될 것은 실기학원을 3개월에서 6개월 다닌 후에 우리 아이가 실기 속도가 느리거나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과감하게 부모님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비실기 전형을 준비를 시켜야 하고 아이가 공부가 싫다고 한다면 대학의 레벨을 확 낮춰주셔야 됩니다. 자, 안 되는 실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술 입시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 그림 실력인지 실기 위주 전형인지 아니면 수시 내신인지 아니면 정시의 수능인지를 찾은 뒤에 선택하고 집중하고 2년 정도는 노력해야지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실기에 매달리게 되면 특히 재능이 없는데 실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일단 실기 학원의 타임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 2회 다녀도 될 학원을 주 3회, 4회 다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게 되겠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실기를 많이 한다고 실기 상위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기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재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기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능과 성적이 돌이킬 수 없게 떨어지게 됩니다. 내신을 포기하는 순간 최상위 대학, 수시의 기회가 몽땅 날아가고 수능 점수가 낮으면 중위권 대학 입학을 하거나 재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수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모두 실기 실력이 아니라 수능 점수 때문에 재수를 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자, 실기 학원에 대해서는 지금 실기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실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 1회에 실기 학원을 다니는 것과 주 5회 실기 학원을 다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3학년 3월이쯤 되면 모든 실기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홍익대 비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꼭 찾아와서 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토로를 합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고 수능 최저를 맞추기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죠. 자, 내신이 만약에 좋고 전공 적합성을 갖춘 학생부가 관리되었다면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금방 그만두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내신도 좋지 않고 학생부가 관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원을 그만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기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요. 대형 실기학원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번 실기 지도를 잘한다. 2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인다. 어머니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인지 2번인지. 네. 자, 보시면 정답은 2번입니다. 학원은 작은 시험장입니다. 학원 친구들을 시험장에서, 대입 시험장에서 그대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객관적, 상대적 위치를 미리 평가해서 내가 어느 쯤의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해 보는 겁니다. 자, 실기학원은, 대형 실기학원은 기본적으로 실기 지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가진 재능에 따라서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적게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상대적 서열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권에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10명에서 20명 또는 더 큰 학원에는 50명 정도 될 텐데 학원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 인서울 실기 전형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대 국민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근데 실기학원에 의존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학생인데요. 중학교 때 올 A 등급을 받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영어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옵니다.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한 친구였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미술학원에 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했더니 서울대 반 주1에 국민대반 주 2회를 추천을 해줘서 3회를 수강을 하게 됩니다. 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울대도 보내고 싶고 국민대도 보내고 싶으니까 선택하기가 힘들어서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했지만 방과 후에 주 3회 학원을 가게 된다는 것은 공부를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내신 점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2 때 이제 정시 국민대 기초조형평가 실기 과목이 기초조형평가입니다. 준비를 주 3회 하기 시작합니다. 모의고사 성적마저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주 3회라는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학원에서도 내신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모의고사 성적도 나오지 않으니 중학교 때는 우수한 학생이었더라도 고등학교로 국민대를 지원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걸 압니다. 그래서 국민대를 포기하자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실기를 바꾸게 되죠. 기초조형평가만 주 3회 2년간 했는데 갑자기 기초 디자인으로 바꾸게 되면 주 5회를 하지 않고서는 기초 디자인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3년이나 보냈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하던 게 있는데 그래서 수시에는 절대 적을 수 없고 정시를 지원을 하게 되지만 서울대, 국민대는 모두 떨어지게 되죠. 자, 미술 입시는 학교 내신에서 출발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이 목표라면 수학 말고 공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선택지가 열려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자, 실기 학원을 안 다니면 불안한 친구들 아마 있을 겁니다. 실기가 중요하지만 사실 내신과 수능은 실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수시 선발 비율에서 실기 위주로 68% 선발을 하고 있고 비실기 위주로 학생부 위주 30.9%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도 내신과 합산이 되는 전형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1학년이 되어서 성적이 1에서 3등급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비실기 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할 경우 실기 학원은 최소로 다닐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기 외에도 내신, 서류, 면접, 수능 등 모든 요소를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에는 실기 학원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나 홍익대학교에서 실기평가가 있지만 학원을 주 3회나 주 5회 다녀야 될 정도로 강도 높은 실기 훈련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부산, 울산, 경북권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기 학원을 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점수가 대학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수능이 더 중요하고 실기는 당락만 결정을 합니다. 자, 실기보다 내신과 수능에 집중하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건데요. 내신 비중을 높이고 비교과, 면접과 서류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신이 오른다는 것은 일단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이 오르면 수시도 지원할 수 있지만 정시의 기회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와 면접은 실기에 비해 비용이 현저히 쌉니다. 네, 그리고 내신 성적이 나빠도 중위권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능마저 올라서 잘 나온다면 정시 홍익대에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어머니들 학원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거일 텐데요. 내신 7, 8등급인데 미술학원 다녀서 인서울 했다. 우리 아이도 인서울 가능할까요? 요거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미술학원 덕분은 아니고 아이의 재능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죠. 자, 정답은 소수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화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합격한 것은 경쟁률이 50대 1이 넘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1, 2등급 받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타고난 실기 재능이 있어야 되고요. 2, 3년간 실기 학원에 올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기 90에서 100%의 전형이 있는 대학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보통 실기 학원 등록 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1등으로 잘 그립니다. 그래서 이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실기 과목을 아직 선택 안 하신 학생도 있을 건데요. 실기 과목의 종류와 선택 요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 미술은 크게 순수 미술 계열,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 그리고 디자인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수 미술 계열은 지금 인기가 조금 시들하고 비인기 과목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서울여대도 14.48대 1 경쟁률이 있습니다. 자, 서울여대가 디자인과가 제일 높고 순수 미술은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경성대는 2.13대 1입니다. 그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교직을 이수하게 될 경우 미술교사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은 사실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선호해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계열은 가장 인기가 많은데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50대 1이 넘고 가장 높은 서울여대는 93대 1, 부산에 있는 경성대도 11.43대 1입니다. 교직을 이수하게 되면 디자인 교사가 됩니다. 자, 실기 과목을 선택할 때는 보통 합격을 위해 반복적 기술 습득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 과목 선택은 신중하셔야 되고 실기를 하다가 다른 과목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기도 안 맞는 그림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비실기 전형으로 바꾸거나 빨리 다른 과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2학년, 3학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 디자인 계열 경성대, 동서대쯤은 가지 않을까. 보통 어머니들이 미술을 하지 않은 어머니들은 보통 생각하시는 건데요. 우리 대학을 부산에서 간다고 하면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가 있으니까 경성대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경성대 가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경성대 디자인 학부 두 개 합치면 55명 모집인데 600명 이상이 지원을 하고 실제로 500명 이상이 떨어집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들도 예비 200번 안에 못 드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이유는 부산대 부경대 디자인학과 선발 인원수가 적기도 하고 또 비실기 전형과 정시 전형에 몰려있기 때문이었고요. 22년도에는 동아대가 내신을 45%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신 4등급에서 6등급인 친구들은 동아대 지원을 조금 꺼려하게 되죠. 그래서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에 가는 친구들 다 빠지고 실기 4등급에서 9등급 내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경성대에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 실력으로 순위가 정해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학원을 잘 이용하려면 부모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원이란 부모의 기대 심리를 이용해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학원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학원에 100% 맡기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능력, 내신 점수 파악하시고 실기 능력을 보셔서 실기 전형으로 갈 건지 비실기 전형으로 갈 건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목표로 하는 대학과 학과를 분석하고 수능 점수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6개에서 끝내실지 정시 3개로 갈 건지 아니면 수시와 정시 모두 도전해 볼지 부모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합격에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보다 확실한 합격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비실기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미대 입시에 대해 부모가 공부를 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학교는 입시를 잘 모르는 부모님이 자녀 성적을 많이 안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실패가 눈에 보여도 사실은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담임 선생님들 중에 지원하는 대학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9월에 원서 적을 때 너무 바빠서 설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원의 입장은 또 다르게 되겠죠. 학원은 보통 정시 실기를 추천합니다. 2학기 수시에서 정시까지가 학원의 대몫입니다. 수능 다음 날부터 정시 실기 시험까지 학원비가 1인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10명만 모이더라도 7천에서 1억이 2, 3개월 사이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정시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의 미래보다는 학원의 운영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의 상담은 받되 참고 정보만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최종 선택은 부모님과 학생이 하여야 합니다. 자, 미대 입시만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3학년 2학기부터는 실기학원으로 등교한다. 네, 그래서 모두 학교를 안 나와도 되냐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죠. 정답은 본인이 준비하는 전형에 따라 다릅니다. 실기를 80% 이상 반영을 하고 내신을 포기한 경우라면 실기학원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에 와 있으면 오히려 저희도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준비하거나 정시를 준비한다면 수능일까지 반드시 등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 다음 해에 재수까지 생각한다면 개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문계고든 예술고든 요즘은 학교 선생님이 자기소개서, 미술활동 보고서, 면접 지도도 같이 해주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결석을 하게 되면 이런 혜택들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어 보면 비실기 전형 준비하면서 결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제 내신의 성적의 의미를 조금 아셔야 될 건데요.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부모님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대 입시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즉 내신 등급입니다. 내신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 동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10번 친 시험의 평균을 9등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시의 경우고요. 정시는 조금 3학년 2학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치는 매 시험이 내신 등급의 1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학년 1학기가 지나면 사실 60%는 지원 가능한 대학이 결정이 됩니다. 2학년 2학기부터 갑자기 전교 1등을 하거나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단 말씀이죠. 그래서 미리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머니들한테 한번 궁금할 것 같아서 3.2와 4.2 내신 등급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희가 입학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학생이 4.2라서
또는 3.2인 대학교라서 안 됩니다 하면 두 개 뭐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하시는 어머니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1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특히 가운데에 분포하고 있는 요 점수는 더 많은 차이가 있죠. 3.2라면 인서울대학교 지원이 가능하지만 4.2는 수도권 최하위 대학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표를 공부할 필요가 있고 우리 아이가 성적이 3점대에 걸쳐 있다면 더 분발해서 성적을 3점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신 등급표에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위아래는 좁고 중간으로 갈수록 넓어지는데 미술 입시도 결국에는 줄 세우기입니다. 저기 파란색 보이는 삼각형은 각 학교의 등급별로 인서울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등급은 4%, 2등급 7%, 3등급 12%인데 23%는 인서울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상위 대학, 상위권 대학, 그리고 실기 다단계 전형에 많이 지원을 하고요. 4등급이 17%, 5등급 20%, 6등급 17%, 54%의 학생입니다. 2명 중 1명인데요. 보통 상위권 실기 전형과 부산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연두색으로 길다랗게 만들어 놓은 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기 능력이 독특해서 아주 소수로 인서울 가능한 친구들 표입니다. 보시면 연두색 외쪽으로 회색 보이시죠? 여백? 굉장히 많은 아이들은 그냥 중위권 대학으로 진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교에서의 내신은 인서울을 결정하는 예선전입니다. 그래서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예술고등학교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서울로 간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술고에 있는 친구들은 저 세모 안에 미술대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한두 명 소수의 친구들이 미술계로 진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는 시기를 1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났을 때 지금이죠. 여름 방학 시작됐을 때 1에서 3.5 등급이 나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신과 학생부 관리를 꼭 하셔야 되고 실기 학원은 최소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홍대를 많이 입학을 시켰는데 홍대 서울과 세종의 차이는 내신에서 조금 있는 것과 사실은 수능 최저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비교과 학생부 이런 거는 세종이든 서울이든 거의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1에서 3.5가 안 나올 경우 예술고로 전학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합니다. 전학을 오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단 실기에 재능이 있고 실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실기 최상의 의미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기 전형으로 인서울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전국권에서 내 그림의 순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서울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기가 100%에서 80% 대학을 반영하는 학생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모두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부터 하루 3타임씩 9시간 밥 먹고 그림 그리는 것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수능 공부, 내신, 출결 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의 그림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눈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히 더 잘 그리는 아이들이 합격을 하게 되겠죠. 자, 1200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 대학교 서울여대 시각디자인 12명 모집에 1200명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2명이 합격을 하게 되면 1188명이 불합격을 합니다. 그 불합격을 한 아이들이 이제 적정의 수도권, 건국대 글로컬이 적었겠죠. 25명 모집에 500명 지원을 하고 그중에 또 475명이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 친구들이 또 경성대, 동서대에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 갖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딱 배열을 했을 때 좋고 인기 있는 대학 순서대로 먼저 차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에서 6등급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명 중에 1명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내신 굉장히 많이 포기하는데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보면 같은 학생의 내신 등급인데요. 왼쪽에는 4.33이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3.2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내신이라도 내신 반영 비율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달라지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홍익대학교로 점수 계산하면 4.33, 경성대로 계산을 하면 3.2가 됩니다. 자,
홍익대학교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체를 반영을 했고요. 경성대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 기타에서 각 상위 2과목만 반영을 한 10과목만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결을 살펴보다 보면 부산권의 내신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권 내신에는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런 식으로 반영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꼭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대학은 내신 반영 방법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기 능력이 최상위가 아닐수록, 실기를 못하면 못할수록 내신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 전형을 준비를 하더라도 학생부 전형을 같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권에는 사실 수학 내신이 반영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참 못하는데 고민일 텐데요. 사실 미술하는 친구들은 다 수학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다 보면 학원에 너무 의존하고 담임 선생님과 대입 전형 자료 프로그램으로 내신 성적도 할 수 있고 지원 가능한 대학도 상담할 수 있는데 절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원에서는 내신 성적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공부와 실기를 모두 잘하는 자녀분을 가졌다면 정말 행복하시겠죠. 그 경우에는 다단계 전형에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한양대의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앞에 힌트가 있죠. 바로 다단계 전형인데요. 1단계에는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합니다. 10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선발 후에 2단계에서 실기 100%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학교들은 1단계 컷이 상당히 높아서 1에서 3등급 안에 들어가야지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90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기력도 상당히 좋아야 되죠. 자, 다단계 전형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미술 시작이 늦었거나 그래서 학생부가 준비가 안 된 경우 다단계 전형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1에서 3등급은 학생부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서울 국립대학이나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등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희망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단계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단계 전형과 학종은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미술에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합격이 보장되는 대학을 2~3개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미대 입시는 실기라는 경우의 수 투입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목표로 하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면 실기 과목 및 전형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내신과 실기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격이 보장되는 대학을 성공략 먼저 정하고 난 후에 비슷한 전형의 상향 대학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모집 인원, 실기 반영 비율, 내신 반영 방법, 실기 과목 등 모집 요강이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덕여대 창의 리더 전형 패션 디자인과 보냈는데 올해는 모집 인원조차 없습니다. 작년에 노하우 다 쓸모없죠. 그래서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3개의 전형을 같이 준비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부모 공부의 힘이라고 해서 자꾸 부모의 공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입시 원서를 적을 때 선택권은 부모님과 학생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이는 책은 수시 정시로 나눠서 연이해 발간이 됩니다. 지금이 7월, 8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23년도 책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10월에 발간이 되죠. 미술 입시랑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월간지 2개가 있습니다. 미술 입시랑 아트 앤 디자인인데요. 거기서 연이해 별책 부록으로 발간이 됩니다. 아마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구입하셔가지고 안에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미대 입시 트렌드 2019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홍대 전형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요. 미대 입시 학생부 종합 전형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정시 및 수능 점수 계산할 때 진학사 홈페이지 이용하고요. 유튜브에 진학TV 등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